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적용 지역은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동단위를 기반으로 한 핀셋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에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시그널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2주택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세금에 있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부담이 크게 증가됐는데요.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에 1가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양도 계획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세 여부를 확인해 세금 중과를 피할 해법을 잘 찾아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특히 주택에 있어서의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2주택에 대한 특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알아두셔야 될 다주택자의 중과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영상에서 만나봤듯이 2018년도 4월 1일, 2017년도 8월 2일 파리대책 이후에
보시면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중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2018년도 4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과제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장특보라고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율 세율이 가산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일 경우에는 10% 중과, 일반 세율이 우리가 6%에서 42%니까 최대 구간을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 있었을 경우에 최대 52%까지 받는다라는 가산 적용이 되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가 합산돼서 최대 62%까지 중과가 된다는 내용의 중과 제도의 큰 골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적용 세율은 2주택자 말씀드린 대로 10% 가산, 3주택자는 20% 가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특보에 대한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또 가장 특징은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으로 모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을 큰 골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있어서 세부담을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개념 자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이 나오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도 차익이 3억일 경우와 3억인 가정했을 때 10년을 보유했고 기본공제를 무시한다는 가정하에 양도 차익이 3억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3억 쭉 장특보 공제를 받고 해서 결론적으로 산출세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됐을 경우에 장특보 공제는 장특공은 배제가 되고요. 소득금액이 그대로 3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율 구간 38%에서 10%를 가산했을 경우에 48% 구간을 하게 되면 세금이 한 1억 2,400 정도가 나오고요. 3주택자 중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장특공제는 배제되고요. 그대로 38% 기본 세율 구간에다가 플러스 20%에 대한 중과를 적용시키면 세금은 한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대략 보시는 경우에 2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한 40% 정도의 세금 자체가 지금 매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넘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소득세고 또 여기다 플러스해서 지방세 또 10%가 가산되기 때문에 40% 이상, 50% 이상의 중과 세금을 맡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판정을 할 수 있는 4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한번 이 단계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몇 주택으로 어떤 주택이 중과가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단계로는 조정대상 지역 확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양도주택은 중과에서 배제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고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 판정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에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물건인지 아니면 외의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하게 되면 중과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첫 번째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중과 대상 주택수의 몇 개로 판정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금액을 3억 초과와 기준시가 기념으로 3억 이하로 구분을 짓고요. 또 3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읍면지역과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또 구분 짓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 졌을 때 3억 초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 초과 지역 같은 모두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억 이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는 포함이 되고요. 3억 이하인,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경기도 외지역, 기타 지역만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지금 주택수 계산됐고 조정지역 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로 자,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되는지 법령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이 됐을 때 중과에서 배제되고요. 중과 제외주택에서 미해당될 경우에는 그대로 중과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법령이나 정책적인 부분 자체로 중과 제외냐 아니면 제외가 아니고 적용이냐에 따라서 일단 주택수가 계산되고 마지막으로 그 주택수가 계산된 상태에서 2주택일 경우에는 장특보 공제 배제시키고 기본세율 10%,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장특보 공제 배제시키고 기본세율 20%로 적용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중과 제외주택, 법령과 정책으로 현재 나와 있는 법령 자체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중과 제외주택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3단계에서 봤듯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임대주택, 단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 서울권은 수도권 밖은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보시는 대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주택에 대한 경우는 일단은 3주택 이상의 중과에서 제외된다는 주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5가지 더 있는데,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 주택에서 제외되고요. 보시는 대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1번부터 8번까지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한 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의 양도세 중과 주택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법령이고요. 정책이고. 자,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의 중과제도 제외 대상 주택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 혼인, 부모 봉양, 취약, 형편,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취득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대부분의 주택 자체를 중과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과 3주택과 똑같이 조정대상 지역이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주택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정책과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 말고 그냥 그 실무 사례를 들어가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주택 때의 양도 중과에 대한 주택을 판단하고 세율을 넣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A주택, 강북의 B주택, 경기 평택에 소재하는 C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에 있는 C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단계 있죠. 1번과 2번 주택 같은 경우는 강남, 강북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평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자체를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의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인데 2주택일 경우입니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강남의 A주택, 성남의 B주택, 충남 부여의 C주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택수를 고려했을 때는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중과되죠. 중과되죠. 그러면 주택수가 몇 개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내에 3억 이상에 대한 부분 자체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주택수로 넣겠다 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강남 1번과 2번에 대한 주택은 주택수로 중과대상 주택수로 판정이 되죠. 그러나 충남 부여 같은 경우에는 시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가 2억 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이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과대상 주택수가 이 두 채, 본 같은 경우 중과 제외주택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다가 그리고 10% 2주택에 대한 중과 10%에 대한 세율 자체가 가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주택입니다. 3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해서 3주택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강남 A, 강남 B, 성남 C가 있습니다. 성남 C 같은 게 기준시가 2억 아래라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이 중에서 강남의 A주택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우에 A, B, C 모두 수도권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죠. 조정대상 지역이고 그럼 3주택입니다. 3주택에 있어서 중과대상 제외주택으로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3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몇 프로? 플러스의 기본세율에다가 20% 중과로 매겨지는 게 주택수 세 채에 그리고 기본세율이 20%로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과 제외주택이 있을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강남 A, 강남 B, 성남 C가 있는데 강남 A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기타 요건이 충족했어요. A주택을 양도합니다. 보시는 대로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중과대상입니다. 그리고 A, B, C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서 세 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세 채라고 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20%가 중과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 법령상 중과 제외주택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은 중과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신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 부분도 부동산 투자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동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동산 세테크 항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그 단계에 따라서 체크할 부분도 달라지고요. 또 아차해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세금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좀 더 꼼꼼한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다양한 정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역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1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또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자,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적인 분석과 함께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예약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짚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네, 그럼 이슈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네.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네.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하고 과천에 집이 있는데, 네. 과천 집을 먼저 좀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좋은 시점, 네, 알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1가구 2주택이십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천에 있는 것을 좀 매도하려고 한다. 혹시 과천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아파트에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아파트에 이제 과천 레미안 슈르라고. 삼성 레미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박성규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시죠? 네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강남에도 주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양도 차익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강남께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과천을 팔고 레미안슈를 팔고 1년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서 일단 9억이 넘으니까 9억 이상에 대한 9억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신 거죠? 예. 예. 근데 과천 거를 꼭 파셔야 돼요? 지금 또 이제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예.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 일산 식사동 쪽에 네. 분양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천을 증여를 하고 네. 일산 식사동에 분양받은 걸 팔아야 할지 네. 아니면 과천을 어차피 이제 1가구 1주택이 돼야 되니까 네. 과천을 팔고 그냥 둘째 아들이 일산 식사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예, 이제 거기까지 좀 이렇게 질문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 일산 식사동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과천이 좀 낫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삼성 지금 과천에 있는 레미안슈 같은 경우에 한 2008년도에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분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과천 지역이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 해가지고 신규 물량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고 지금 많이 분양도 하고 재건축 부분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과천 이 레미안슈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대표주란 말이에요. 지금 일산의 식사동에 어떤 아파트 어떻게 분양받은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아파트를 어차피 선생님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을 만드시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삼성 레미안슈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아파트를 아드님에게 증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쪽 지금 식사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자본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천적인 지역은 일단은 아드님이 나중에 시점을 봐가지고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게 맞고요.
일단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이 지금 일산에 대한 식사동 부분 자체 분양권 자체는 과천보다 월등히 좋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쪽을 추천드리겠는데 매도하시라고 그 부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부동산은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까우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향후 전망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과천 보유 그리고 보유를 증여로 보유를 만들어서 강남 거 자체를 1세대씩 만드시고 아드님이 갖고 계신 지금 식사동에 대한 식사동 갖고 있는 분양권 자체를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예, 일가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 남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예, 그거까지만 좀. 자,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자, 9억 원 이상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9억 넘죠, 무조건. 예. 시세가 지금 9억 넘잖아요. 그럼 일단은 9억이 넘다고 하게 되면 정책상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고가주택.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고 9억 원 이상부터는 뭐냐면은 이 이상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매겨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에 있어서의 양도세 혜택 비과세 부분 자체 9억 이하도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라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내가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해서 80% 정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세대 1주택만 맞는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지 않는. 그러면은 저희가 살지 않고 그냥 보유만 했다면은 가능한가요? 자, 12년도 31일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 만약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고가주택에 있어서 거주가 없을 경우에는 장특보 공제가 2%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죠? 예.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돼요. 거주 요건을. 네, 거주 요건 채우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기 전인데. 법이 바뀌기 전인데도 그런 건가요? 아니, 매도 시점에서 만약에 12년 31일까지 올해까지는 그 거주 요건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거주 요건 자체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매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법 적용 자체가 되는 거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매도분에 한해서 고가주택에 한해서 장특보 공제를 내가 거주했을 시에만 최대 10년 80%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또 궁금하셨던 점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현재 지금 연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07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마천 2구역 조합원 입주권과 일원동의 빌라 중에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투자 목적이신 것 같고요. 마천 2구역과 일원동 한번 비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일원동이 어떤 물건이요? 일원동의 빌라요. 빌라, 네. 다세대 물건. 네. 자, 액면은 봤을 때 마천 2구역에 거여 마천 지역에 재개발 물건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원동에 빌라 물건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게 되면 거여 마천 쪽에 재개발 물건이 많고요. 만약에 일원동 쪽에 아파트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고민해야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원동 제껴놓고 일단은 일원동도 좋은 동네긴 하지만
물건적인 특색에 있어서 일단은 마천 쪽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거여 마천 쪽을. 자, 마천 2구역이라고 그랬죠. 지금 2구역. 자, 2구역은, 자, 이 지금 보는 대로 마천지구, 거여 마천지구 같은 경우에, 거여 마천지구 같은 게 2005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거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롯데에서 지금 분양해 가지고 가점 61점인가 이상 돼야지 대부분 지금 청약이 됐어요. 잘 됐죠. 잘 됐죠. 거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일반 분양 들어가고 사업 진행이 시공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쭤봤던 마천 2구역, 마천역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섹터 라인입니다. 아래쪽으로 옆으로 3구역이 있고요. 3구역. 밑으로 지금 이 세모 모양새가 4구역입니다. 마천 4구역. 자, 마천 위쪽으로 뭐 1구역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요 안에서 봤을 때 마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긴 존치관리구역이에요. 뭔 얘기냐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됐어요. 무산이 됐었어. 다시 조합원들 모으고 있고 지금 등등등 이제 동의서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동의서. 근데 옆구역 같은 경우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설립돼 가지고 인가 난 다음에 법정 소송이 한번 들어갔죠. 소송이 들어가고 나서 이겼어. 이겨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 중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가격에다 투자하면 안 되는, 가격에다. 부동산은 가치에다 투자, 가치. 가격만 보고 들어가서 이 시점에서 2005년도에 진행됐던 거여 마천구역에 있어서의 정비구역이 현재 무산돼 가지고 다시 존치구역에 다시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라면 또 앞으로. 그러면 이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금 여력을 좀 더 확보를 시켜서 3구역이나 4구역 쪽의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저는 더 부동산 투자에서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는 부동산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신규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네. 그 새 아파트를 매도를 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느 지역에 있나요? 네, 안산이고요. 안산에 있는 아파트 이름 어떻게 될까요? 네, 버네르 빌리지요.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분양권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안산에 있는 건가요? 네, 안산. 네, 안산 새로운 어떤 아파트고 자이 아파트예요. 자이 아파트에 자이 분양권 이차, 가지고 네.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만나볼게요. 박성규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이 2차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기존의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팔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게 더 좋은지 몰라가지고요. 이거 지금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가 보면은 안산 그 고잔동에 있는 거죠? 네. 그 공원 옆에 있는 거 민속공원인가? 네. 그쵸? 네. 위쪽에 이제 중앙역 있고 대각선은 네. 고잔역 있고 그쵸? 초지역 있고. 네. 근데 여기 지금 아파트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네. 이거 지금 준공이 한 몇 년 됐나요? 준공이 한 17년요. 17년. 네. 가격대가 지금 현재 지금 혹시 매매하시려고 내놔보신 적 있으세요? 가격대 알아보셨어요? 3억 정도로. 30평대 중반이에요, 여기 그러면? 네. 36평 정도 돼요, 여기? 35에서 네. 30, 예. 3억 중반. 네. 자, 17년 됐어요. 네. 그러면,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 자이 2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예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밑에 건너편 쪽이 뭐냐면 송산 그리시티 동측지구예요. 그쵸? 네. 예? 네. 건너편 쪽에 지금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캠퍼스 뒤쪽에 있는 게 지금 그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 데 있어서 가냐, 아니면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그냥 사느냐, 이 개념이란 것 같은데, 네. 가야지. 팔고 가야지. 어머, 그래요? 네. 팔고 가시고 뭐냐면, 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멀긴 한데, 지금 수인선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수인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해가지고. 네. 어차피 여기 수인선 대교로 하게 되면 이 화성 그 송산 그린시티 건너편 쪽에 지금 한양대학교 건너편 갈대숲 이 일대 자체가 네. 여기는 구도심, 신도심으로 바뀔 수 있는 개발 여력 자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20년 가까이 넘게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수명 주기에 있어서 가격적인 상승폭 자체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새 아파트를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팔고 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1부에서는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20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는 부동산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가구 주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초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 인접에 있고요. 주요 용도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 원룸 5실,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준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외관과 내부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이고요. 자, 입지역과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일단 남부터미널과 방배역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건너편 쪽에 서울고, 그리고 상문고, 명문 학군들이 자꾸 잡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의 개발 계획이야 무궁무진하죠. 보시는 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추가 검토되는 지역도 있고, 올 4월달, 5월달에 개통했던 서리풀 터널, 그리고 보시는 대로 특별 계획구역 지정 등 여러 개발 계획작들이 아직도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개발될 지역 자체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 주변의 방배, 그리고 13구역, 14구역 여러 방배 재개발 구역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잠재적 가치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외관에 보시는 대로 1층에 지금 투룸이 한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에는 지금 원룸에 4개의 호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3층과
4층에는 투룸 2개씩 자리 잡고 있고 5층에는 주인 세대 3룸과 그리고 원룸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옥탑방에는 투룸 구조의 옥탑방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층별 구조를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주차장은 총 12개의 호실인데 공식적으로 6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2대 정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8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8인승이 아니라 13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개방감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부의 실제적인 사진인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 1인 수요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편리하게 모든 풀옵션이 완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서초동 지역에 토지가 한 60평 정도 되는 토지의 다가구 주택의 예상 가격 분석을 해드리면요. 매매 가격은 38억 8천만 원이고요. 자, 임대가는 보증금 22억 7,500만 원, 월 5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14억 2,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초동 하면 직주 근접의 교통 그리고 팍세권이라고 하죠. 공원도 가까이 있고요. 게다가 계속해서 개발을 멈추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 호재까지 가득가득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 완료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강원도 속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숙박시설 하게 되면 우리가 모텔, 호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서 그냥 돈만 지불하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본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속칭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지던스.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가서 사용을 하고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탁을 해서 본 물건 자체를 숙박업으로 인용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실사용과 플러스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속초 해수욕장 도보거리에 있죠. 그리고 속초 고속터미널이 인접해 있고요. 대지 면적이 2234.7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2,639제곱미터라서 본 지역에 새로 올라가는 랜드마크 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1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396호실 6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생활 숙박시설과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2020년도 5월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는 2020년 3월에 준공이 떨어지고 한 2달 정도를 운영하는 기간 자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넉넉 잡게 5월로 잡아놨습니다. 자, 매매가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6,500만 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 조양동 생활 숙박시설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바로 건너 앞에 쪽에 지금 속초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외홍치항, 대포항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본 속초같이 갈 경우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리고 동해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속초까지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동해고속철도가 현재 강릉까지는 현재 지금 고속철도가 진행하고 있죠. 지금 속초까지도 2025년도 개통 예정으로 동해고속화철도가 예정에 잡혀 있고요. 또한 동해 북부선 부분 자체가 개통일은 미정이지만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에 있어서 좀 더 대중교통망 자체가 확충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발 호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부분 자체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역적으로 예전에 먼 거리였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교통망 자체가 확보되고 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속초 조양동
생활 숙박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28층 그리고 위쪽에는 인피니티 풀 자체가 들어가고 앞쪽에는 동해바다가 조망 자체를 볼 수 있는 6층 이상부터는 동해바다의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 지금 본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좀 사진 찍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본 건물보다 지금 내부 공사에 치중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의 본 현장 물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큰 대로변에 있고요. 이 앞쪽이 모두 동해 바다입니다. 내부로 들어와서요. 내부로 들어와서 모던하고 심플한 투룸 구조, 거실과 같이 있는 생활 숙박시설의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모든 풀옵션으로 모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숙박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레지던스, 내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생활하지 않을 때는 위탁을 맡겨서 수익도 같이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라운지 그리고 피트니스 뭐로 이용이 가능하죠. 또 옥상에 인피니티 풀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해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투자 포인트를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입지성입니다. 보시는 대로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1시간 반대 교통망 자체가 단축이 됐고요. 또한 동해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해서 편리한 교통과 관광 환경 자체가 구축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25년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까지 뚫리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속초를 내 집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안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자, 멀리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 자체에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자, 속초 같은 경우에 연간 관광객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 기존에 있던 시설로서는 이제는 부족 현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새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물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쟁력 또한 높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레저 관광 특구에 위치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관광객 니즈를 충족시킨 고급 숙박시설의 내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타 경쟁 상품보다도 경쟁력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탁 트인 전망의 28층 건물로서 본 조양동 내에서는 랜드마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건물의 웅장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전 세대가 지금 오션부 테라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편의시설로서는 피트니스, 인피니티 풀, 넉넉한 주차공간, 1대1 주택공간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경쟁 상품보다도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미래 가치를 보시면 자, 글로벌 해양도시의 개발 비전을 갖고 있는 속초입니다. 이 속초 지역의 여러 개발 이슈들이 강원도에서 국가적으로 미는 사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교통망, 멀리는 지역적으로는 멀리 있다 하지만은 교통망 자체가 확충됨으로써 앞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개발 계획까지도 같이 확충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본 조양동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까지 또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본 조양동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 3억 6,500만 원이고요. 투룸 구조의 거실, 욕실까지 달려있는 좀 넓은 평의 지금 숙박시설이 되겠고요. 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1억 4,500만 원대에 동해바다를 내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내가 사용할 때는 실사용을 하다가 실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탁을 맡겨서 수익까지 받아볼 수 있는 속초 조양동의 랜드마크 숙박시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실소유, 실거주로 또 편리한 활용도 가능하고요. 2020년 5월에 준공이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속초의 신선한 회와 맛있는 닭강정 그리고 오션뷰까지 충분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에서는 주택시장의 흐름,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세금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지역적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힌트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